집합이랑 명제가 지겹고 힘든 거지 함수는 비교적 할만해. 자, 문제 오늘 함수 진도 나오도록 합시다. 함수란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다양한 함수들을 배우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처럼 차수를 붙일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항함수.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 유리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있고 이걸 이제 조만간 배울 거고 그리고 말고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차차 고등학교 2학년 때 쭉 배울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함수들을 쭉 배우고 나서 수투가 시작이 되면 그런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함수들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하와 그 다음에 수원 여기 파트에서 배워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그 함수들 자체가 뭐 엄청 복잡하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의 가장 시작이 오늘이에요. 오늘 함수.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함수가 뭔지를 이미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함수를 배웠는데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배우도록 할 거야. 자, 함수란. 자, 함수라는 건 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 진짜 많이 했는데. 함수의 정의는 너희가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야. 두 개의 변수 x, y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수라는 것은 우선 변수 두 개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수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변하는 수. 그냥 가장 비슷하게는 미지수와 비슷한 거야. 이제 얘네들은 변수라는 말을 붙일 때는 x랑 y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하는 걸 우리는 변수라고 보통 붙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x, y에 대해서 함수라는 것은 x 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혹은 그에 대응하는 이라고 할게요.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단 한 개씩 정해지는 이게 우선은 기본 정의가 중요하니까 이걸 지금 다 쓰고 있다. 한 개씩 정해지는 x랑 y의 관계. 얘가 이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x의 값이 우선은 정해진다라는 전제하에 y 값이 무조건 하나씩은 정해지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x의 값이 정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마다 혹은 출제자마다 어떤 식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이 정하는 이 x 값들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는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의역. 그리고 y 값이 단 하나씩 정해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얘를 x에다 뭔가 넣었을 때 나오는 이 y 값이 하나 정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배울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함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함수 관계 이미 너희가 함수를 많이 본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함수 관계라는 것을 이제 어떤 것으로 많이 보냐면 이제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 관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함수 관계를 좀 볼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라는 것은 x가 정해지면 위에서 봤던 것처럼 x의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단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2x라는 관계식이 있다고 칠게. 얘가 특별하게 조건이 없으면 x랑 y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실수야. 특별하게 조건이 없으면 x랑 y는 모든 실수. 근데 x가 만약에 1로 정해져. x가 2로 정해져. 3으로 정해져.
이렇게 값이 하나씩 정해지면 y값이 얘는 딱 하나씩 다 나오지. 그지?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함수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이것을 1차 함수라고 불렀잖아. 그죠? 근데 함수라는 것 자체가 x의 값이 정해지면 하나씩 정해진다라는 건데 그 정해지는 것을 이제 제한을 둘 건데 x의 값이 정해지는 것을 내가 1, 2, 3, 2라고 정해볼게. 하나, 1, 2, 3, 3개만 정해졌다고. 자, 얘는 x라는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x값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x가 1일 때 y값, 2일 때 y값, 3일 때 y값이 있을 건데 y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내가 y라는 집합 안에 1, 2, 3, 4, 5, 6 이렇게 넣었다고 볼게. 그러면은 x가 1일 때 y값은 지금 현재 이 관계식에 의하면 2가 나오고 x가 2면 y가 4 나오고 x가 3이 나오면 y가 6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가 x에서 나는 y 방향으로 대응시켰기 때문에 보통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때 여기 x가 내가 1, 2, 3이라고 정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라 1, 2, 3이라는 원소 3개만 정한 거야. 자, 이제 정한 이 x값들의 집합,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때 내가 x로 가능한 거, 그러니까 x값을 정해놓은 집합, 그거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값 있죠. 그 y값 1, 2, 3, 4, 5, 6 이것도 내가 정한 거거든. 자, 이렇게 정한 y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역이라고 부를 거야. 공역. 정한 y값.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4, x가 3일 때 y가 6. 그럼 이렇게 x가 하나 정해질 때마다 나타나는 y값. 이 y값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은 이 y값들을 모아놓은 거 얘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다시 말해서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x가 하나 정해지면 그에 대응하는 y값이 나온 거. 즉, 이 y값들을 우리는 x가 1일 때 y값 2, x가 2일 때 y값 4, x가 3일 때 y값 6을 이 함수에서는 우리 함수값이라고 하지. 그치? x가 뭐 정해질 때 나오는 그 값들. 그래서 여기 있는 2, 4, 6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이 함수의 함수값이 되는데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치역이다. 여기까지 됐어?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역은 말 그대로 x가 될 수 있는 모든 수,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모든 수. 근데 치역이라는 것은 x에다가 뭔가를 대응시켜서 나온 y값들, 즉 함수값들의 모임. 얘가 바로 치역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음? 자,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는 너희가 항상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 찾는 것들이 조금 연습이 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제 쓰는 방식들이 있어요. 볼게요. 방금 봤던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x의 정의역이 원소가 3개인 거고, 공역의 원소 내가 지금 6개 줬던 거고, 1, 2, 3, 4, 5, 6. 그럼 지금 얘가 x가 1일 때 y가 2고 2일 때 y가 4고 3일 때 6이다. 자, 그럼 이 그림은 과연 함수 관계가 되는가? 그럼 얘는 함수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값이 단 하나씩 나오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함수인 건데 얘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 자,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다라는 것을 결국엔 x에서 y로 대응시킨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내가 만약에 f라고 한다면 f 땡땡 x에서 y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할 거야. f 땡땡 x에서 y. 이 표현 자체가 x는 정역이고 y는 공역이고 그리고 함수 f라는 얘는 함수다. 이런 표현인데 얘가 곧 y는 fx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야. 됐어? y는 fx. 그러니까 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다.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다. 이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너희가 이제 함수 관계인지 아닌 건지를 찾는 연습들을 할 건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정의역, 그 다음에 y가 공역이라고 칠게요. 1, 2, 3.
1, 2, 3, 4. 여기서 x가 1일 때 1, 2일 때 3, 3일 때 4인데 여기 3일 때 이렇게 하나 더 나왔어. 그럼 얘는 함수 관계가 돼야 안 돼? 얘는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x가 3일 때 y 값이 2개 나와버리지? 그치? y 값이 하나가 정해져야 되는데 얘처럼 y 값이 2개가 나와버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이런 거. 혹은 예를 들어서 x가 1, 2, 3, y가 1, 2, 3인데 x랑 y가 1일 때 2, 2일 때 2, 3일 때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함수가 돼 안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 나오느냐.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 나오느냐.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 나오느냐만 보면 돼. 누구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있느냐 없느냐. 하나가 있어 없어? 얘는 무조건 있죠. x가 1일 때나 2일 때나 3일 때나 다 있지. 똑같을 뿐이지. 이런 것은 함수가 맞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만 정해지면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역 얘가 1, 2, 3이 있는데 x가 1일 때 1이고 3일 때 2다. 자 그럼 얘는 함수 아니야. 정의역은 이미 정해진 거야. 근데 1일 때랑 3일 때는 y값이 있어. 근데 2일 때는 y값이 안 정해지지.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아닌 거죠. x가 하나 정해지면 y값은 무조건 하나씩 정해져야 돼. 이해돼? 시험이 벌써 졸려? 그럼 안 돼. 아 그래? 눈을 끔뻑끔뻑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우선은 먼저 함수인 것과 아닌 것, 정의역, 공역, 치역 개념 좀 복습할 수 있는 예시, 간단 예시 2개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함수 개념 받고 아까 이거 우리가 함수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공역이야. 이거 정의역, 공역. 그리고 그래서 정의역은 보통 x를 표현을 하는데 x가 될 수 있는 걸 그냥 모아놓은 거. 공역 y, y가 될 수 있는 거 다 모아놓은 거. 근데 치역이라는 것은 x에 대응하는 y 값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x 값에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여기다가 대응시킨 함수 값의 모임. 얘가 지금 원소라는 거죠. 조건 제시법.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원소죠. 이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치역이다. 즉 x에 대응하는 y 값들의 모임이란 뜻이야. fx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 예시가 225쪽에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것은 자, 질문이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근데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y가 0, 1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함수값이 단 하나씩 이 안에서 나와야 돼. 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하나씩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다 집어넣어보고 기역부터 먼저 확인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절대값이니까 1, 0, 1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지금 기역의 치역을 구하면 0하고 1만 나오니까 얘는 잠깐만 마이너스 1과 0하고 1 집어넣으면 얘는 1하고 0만 나오죠. 이게 바로 치역이야. 이 치역은 요 공역 안에 원소로 다 들어가 있으면 얘는 함수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치역이 이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니은. 자, 니은 g라는 함수는 x에서 2x 더하기 1로 가는 함수래. 그러면 x에서 2x 더하기 1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0,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3이라는 값은 3은 이 공역 안에 없으니까 얘는 주어진 함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이 없는 거죠, 결국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찾아야 돼. 다른 거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해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제 2번. 자, 예제 2번 보시면 지금 x
얘가 바로 정의역인 거고 y 얘가 바로 공역인 거고요. 그랬을 때 아직 치역은 너희가 이 함수 관계로 치역을 찾아내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fx의 정의역과 공역을 쓰시오. 자, 정의역이랑 공역을 쓰라 그러면 그냥 정의역.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얘네들은 집합이기 때문에 아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정의역을 쓰라 그러면 반드시 집합으로 쓰셔야 돼. 그래서 얘가 정의역인데 10 이하의 소수니까 원소 나열법을 쓸게요. 2, 3, 5, 7. 그 다음에 공역. 자, 공역 같은 경우는 1에서 5까지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F2, F3, F2, F3, X가 2일 때랑 Y, X가 3일 때 함수값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얘가 2하고 3 집어넣으면 어쨌거나 F2는 2 나오고 F3은 1 나오는 건 뭐 알 거고. 자, 그래서 치역은 요거 정의역을 원소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2, 3, 5, 7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2, 3, 5, 7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2, 1, 5 집어넣으면 또 1 나오고요. 7 넣으면 3이니까 이렇게 3개. 근데 참고로 이 치역의 원소가 이 공역 안에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치역은 y가 될 수 있는 값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치역은 늘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야. 당연한 거지. 치역은 공역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 하나만 더 볼게. 이제 함수 갖고 하는 거 연습 예제 3번 227쪽. 근데 이것들은 되게 뭐 이미 많이 했던 거라 중학교 때. 자, 3번 1번 x 정의역 원소 5개 있고요. y는 그냥 정수면 된대.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fx를 정의를 x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하나씩 넣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x가 0이야.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지. 그치?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1의 제곱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 다음에 2. 그러면 2제곱 4니까 4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냥 4. 작은 수는 그냥 그게 나머지다.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4 얘랑 겹쳐지고요.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1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거랑 겹쳐지지.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구한 014가 바로 치역이 된다. 치역을 구하라고 써있진 않지만 그냥 구해본겨. 이거 뭐 계산 알아서 하시고요. 그럼 이제 2번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R이라는 실수 전체의 집합은 R에서 R로의 함수 F. 이게 무슨 말이냐면 F의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이 뜻이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다 돼.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다 돼. 그리고 모든 실수가 공역이 다 돼요. 그랬을 때 fx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고 x가 1 이상일 때는 요 함수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x가 어쨌든 모든 x의 모든 실수 범위 내가 다 이렇게 함수값이 정해질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그냥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온 거 f-2를 구하시오. 자, -2는 범위가 얘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란 뜻. 그래서 얘는 -6, -1이니까 -7인 거고. 그 다음에 f4. 자, f4는 4라는 값의 범위가 이 범위죠. 그러니까 요식에다 집어넣어야 돼. 따라서 16 더하기 4니까 20.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식이 두 개로 쪼개져 있을 때 볼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뭐 할 수도 있어야 되냐면 너희가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이거 연습 쭉 할 건데 x를 1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x에다 1을 두 개 다 넣어봐. 그러면은 요거 x가 1일 때 값이 2 나오고요. 얘는 x가 1일 때 값이 똑같이 2 나와. 이게 아마 일치할 거야. 그래야지 함수가 돼서. 그럼 x가 1일 때 두 개가 다 2가 나와서 2, 1,2. 근데 x가 1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면
근데 얘가 x가 0일 때 마이너스 1 나오지?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는 지나가게 그려줄까요? 이렇게. 자, 얘가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뚫려 있는 게 맞지만 어차피 여기서 점이 생길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1 이상이다. 그럼 얘는 2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지금 1일 때고 2일 때 x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이것의 지금 시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어딘가에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래프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인데 그 중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니까 이쪽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미안. 자, 그래서 오른쪽은 그래프 그리면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고 지금 나오진 않는데 얘를 그려보는 이유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랑 연결이 돼서 한번 그려봤음. 자, 그럼 이제 함수값 응용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아직 할 게 많구나. 예제 4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파트인데 이건 좀 생소해. 자, 여기 파트는 거의 연습 안 해봤을 거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러한 식을 가지고 이런 거 갖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 이거는 앞으로 고2, 고3 때도 기본 연산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는 이걸 만족시킨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1.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f2고요. 그럼 f1 더하기 f. 이게 성립할 거란 얘기야. 이런 게. 만약에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었을 때 요거 식이 이거가 나타나지? 얘가 항상 성립할 거라고. 내가 만약에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그럼 좌변은 f3이 되고 우변은 f2 더하기 f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성립할 거라고. 이 뜻이야. 자, 이런 게 성립할 거니까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답을 찾을 건데 보세요. 질문은 f-2 구하는 거. 조는 사람이 있다. 자, 1은 2일 때 f1은 2. 자, 제시가 되어 있는 게 f1은 2다라는 게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이것의 값을 구하는데 보통 이런 식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이런 것의 값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는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xy 값을 첫 번째로 넣는 게 가장 좋아. 그래야지 함수값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xy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이거랑 이거가 다 똑같거나 혹은 두 개가 같거나 그런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x랑 y에다가 내가 둘 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좌변도 f0이 되는 거고 우변이 f0 더하기 f0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소거가 되는 게 생겨서 함수값 하나가 나와. 이렇게 f0이 0이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그럼 f0이 0이다라는 거는 내가 x랑 y에다 둘 다 0을 집어넣어서 찾았어. 그 다음에 f1은 2라고 써 있어요. f1은 2. 그럼 지금 이거 말고도 문제에서 f1은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럼 나는 f-2가 필요해. 그러면은 f0을 알고 f1이 나왔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이번엔 1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왜 그러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좌변이 0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내가 이거 알고 이거 아는데 얘를 알면 이걸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이게 좋냐? 그래서 x하고 y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면 좌변은 f0이 되고 우변은 f1 더하기 f-1.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은 2 더하기 f-1.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2다가 나와.
자, F-1이 -2다가 나오면 너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F-2니까 그 F-2를 구하려면 이번엔 X랑 Y에다 둘 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F-가 되고 F-F로 표현되니까 지금 내가 구한 걸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집어넣는 거 X에다가 Y에다가 둘 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위의 식에서 F-2는 F-1 더하기 F-1 이해하고 있어? 자, 그래서 F-는 -2, -2라서 -4 이렇게 구하는 거.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게 수학의 셈 풀이랑 달라. 다른 거 다르게 풀었거든? 그냥 얘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하는 걸로만 지금 알려준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내가 적절하게 숫자를 집어넣는 건데 첫 번째 핵심은 요거가 다 똑같이 나오는 함수값이 나오도록 xy에 숫자를 집어넣는 거. 때로는 0을 집어넣을 때도 있고 어떤 문제는 1을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거라면 곱하기로 나오고 fx 더하기 fy 이거라면 xy에다가 둘 다 1을 집어넣어도 다 똑같이 나오니까 f1 값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의 모양에 따라서 무엇을 넣는지 첫 번째 찾고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값과 원래 제시되어 있는 값을 이용해서 내가 이걸 구하려면 무엇을 집어넣을까를 잘 고민해서 숫자를 딱딱 알맞게 집어넣으면 필요한 값 나오고 답을 구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하면 굳이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식을 이렇게 안 바꿔서 풀어도 풀리기는 하는데 왼쪽에서 이 수학의 셈 풀이는 중간 과정에서 이런 걸 넣거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근데 이거 너희가 생각보다 이걸 잘 생각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00을 집어넣어서 f0 값을 찾은 다음에 얘가 f0이 되도록 y 대신에 그냥 마 x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럼 왼쪽은 f0이 되면서 우변이 fx 더하기 f 마 x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차피 0이니까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와 같다. 뭐 이런 거 갖고 푼 건데 이런 풀이가 사실은 어쩌면 더 찾기가 힘들고 아직은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이런 풀이로 숫자 넣어가면서 해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으로. 너무 조는 것 같아서 큰일이네. 잠깐만 여기까지 우선 풀시가 먼저 줄게요. 원래 뒤에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우선 여기까지 끊자. 너희가 지금 너무 돈다. 왜 이렇게 삐뚤게 들어가 있지? PDF가. 자, 예제 5번. 여기서는 아까 아직 설명하지 않은 서로 같은 함수를 잠깐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함수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x 세제곱이고요. gx라는 함수는 뭐라고 놓을까? x라고 놓을게. 두 개는 함수식이 다르지? 그지?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뭘 달 거냐면 주어져 있는 정의역을 -1, 0, 1 이렇게 놓고요. 공역을 -1, 0, 1 이렇게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1, F0, F1을 직접 구해봤으면 봤을 때 F-1은 지금 요식에다 집어넣으니까 -1, F0은 0, F0은 1, F1은 1 이렇게 나오지. 똑같이 G-1, G0, 그 다음에 G1을 집어넣어 볼게. G-1도 -1, 0도 0, G1도 1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주어져 있는 모든 정의역에 따른 함수의 값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똑같이 나오는 상태일 때 이때 우리는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똑같이 생겨서 함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되냐면 함수 값이 같아야 돼. 즉 fx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이 모든 x를 다 집어넣은 함수 값과 gx 여기 있는 모든 x를 다 집어넣은 함수의 값이 서로 같을 때 이걸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고요. 이 표현을 그냥 f랑 g가 똑같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뒀어.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너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 마이너스 1 넣는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돼. 넣은 값도 같아야 되고 나오는 값도 같아야 되는 거야. 모든. 그래서 모든 값을 다 넣었을 때 이게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것을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함수값이 같은 거라서 그래서 예제 5번처럼 집합 1, 2를 정의역으로 한대. 정의역 1, 2야. 그럼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가 함수식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f에다가 1 집어넣을 때랑 g에다 1 집어넣을 때가 같아야 되고 f에다 2 집어넣었을 때랑 g에다 2 집어넣었을 때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랑 이거로 a, b가 그냥 탁탁 구해져.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의 개념만 알면. 근데 얘를 이제 약간 꼬아놓은 게 어떤 문제냐면 그 밑에 있는 유제 8-8번 같은 거. 그런 거. 자, 8-8번 같이 볼게요. 자, 얘는 실수 전체 집합 R의 부분 집합 X를 그러니까 그냥 X는 실수라는 그 집합이란 뜻이야. 그랬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단 X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원소가 어떤 거이면 얘랑 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느냐. 근데 얘는 원소가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아지게 하는 x를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서로 같은 함수니까 그러니까 fx랑 gx랑 같은 거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는 x가 뭐뭐가 있는지를 찾아볼게요. 자, 이게 갖다가 놓을 거야. 그러면 즉 2x 더하기 3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 되죠. 그럼 이게 같도록 하는 x값을 찾아보면 4하고 마이너스 1이 딱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x가 4여도 이 식의 값은 같고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이 식의 값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같도록 하는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1만 원소로 갖고 있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4를 마이너스 1과 4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이거 넣으나 이거 넣으나 이 함수값 똑같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단 공집합은 아니니까 결국에 이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원소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2승이지. 근데 거기서 공집합 하나 빼야 되니까 하나 빼서 개수는 3개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집합을 다 쓰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요거 우리 일단은 집합에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그 개념 갖고 접근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이제 서로 같은 것까지 이제 봤는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함수인 거인지 아닌지 구별해 볼게요. 자, 너희가 알다시피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희가 배웠던 건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점검. 자, 우리가 함수가 주어질 때 이것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제가 왜 흐리지?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함수값,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3x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나만 흐리니? 너희도 흐리지 지금. 뭔가 번지는 느낌이지. 신기하네. 이거 뭐지? 확대를 이상하게 한 건가? 이상하다. 특이하네. 잘 써볼까? 괜찮네, 이것도. 자,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y는 fx라는 만약에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의 집합이죠. 순서쌍의 모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관계식이 주어질 때 그게 참이되도록 하는 좌표를 다 찍어서 그린 게 함수의 그래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한 개형으로 이렇게 그려봤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얘가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건데 잘 봐봐. 함수인 거 찾는 거 되게 쉬워요. 함수라는 것은 x에 대응되는 y값이 단 하나가 나와야 돼서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뭔가 하나 정해지면 y값이 딱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기억처럼. 그래서 함수인 거 아닌 것을 찾는 것은 너희가 직선만 잘 그리면 편해. 그러니까 x에 대응하는 y값이 딱 하나씩 대응이 된다라는 건 x에 대응하는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쳤을 때 x축의 수직으로 직선을 쫘르르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얘는 모든 y값이 단 하나씩 제시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인 거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씩 나오는 거. 그런 그래프는 우린 다 함수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 의미에서 니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y가 두 개 나오는 점이 생기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리을 같은 경우도 두 개 나오는 부분이 생기고 없는 경우도 있지. 함수값이 두 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빵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얘도 함수는 아닌 거야. 근데 지금 디귿은 어떤 x든 얘가 교점에 하나씩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함수다.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유제 8-9에서 니은 그래프 한번 볼까? 그럼 얘가 이제 함수인 건가? 그러니까 이게 함수인 건가를 봤을 때 얘도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여긴 뚫려 있고 여긴 색칠이 돼 있잖아. 그래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도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도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도 한 점에서 만나지. 그지?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함수인 것과 아닌 거 구별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그래프들하고도 뭐 말고도 이제 또 다양한 그래프들을 이제 볼 건데 이제 여러 가지 함수, 231쪽에 여러 가지 함수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데 이건 총 4가지 함수만 살펴보고 마무리할 거야. 자, 여러 가지 함수. 오래 안 걸려, 이거. 금방 해요. 여러 가지 함수. 자, 여기서 함수 종류 4종류 배울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해. 엄청.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너희가 함수를 다룰 때 이 멘트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여러 가지 함수 총 4종류는 너희가 얘가 어떤 함수고 어떤 함수고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고 등을 좀 빠삭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사실은 함수 종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차, 2차,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되게 많지만 그런 이름을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얘는 뭘 갖고 하는 거냐면 대응 관계의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에 따라서 함수 이름을 총 4가지로 나눠서 정한 거예요. 그 4가지가 우선 뭐냐? 첫 번째, 선생님이랑 조금 순서 다르게 갈게. 첫 번째는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갈 거야.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너희가 많이 봤던 거. 이제 얘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볼게. x가 1, 2, 3으로 정해졌는데 y 값이 1, 2, 3으로 정해져 있을 때 x랑 y랑 x의 값,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의 값으로 일정한 거.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것을 우선 대표적인 첫 번째 상수함수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x가 1이어도 2, 2여도 2, 3이어도 2.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는 거. 하나의 값으로.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치면, 자,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자, 얘는 단 조건이 정의역하고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모든 실수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고, 모든 실수. 그럼 얘는 이제 모든 실수라는 것은 이걸 만족하는 그 순서상이 되게 많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거. x축의 평행인 직선. 얘가 바로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라는 것은 x값에 상관없이 y값이 하나의 값으로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b다라고 하면 이 관계식은 y는 b. 이렇게 쓰여지는 애들이 다 상수함수야. 이게. 그러니까 y값이 하나의 상수의 값인 일정한 상수의 값으로 나오는 거 얘가 바로 상수함수다. x축의 평행한 함수.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상수함수를 f 땡땡 x에서 y로 가는 애가 얘가 바로 상수함수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fx는 x값에 상관없이 하나의 상수로 일정하다. b는 상수. 이런 게 이제 상수함수다. 괜찮죠, 이거는? x랑 상관없이 y값이 계속 하나의 숫자로 일정하게 나오는 거 상수함수.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 말 그대로 항등함수는 항등식처럼 되게 비슷한 건데 얘는 뭐냐면 f 이퀄 x에서 y로 가는 fx가 항등함수다라는 표현은 넣은 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x 넣으면 x 나오고요. 여기에다 내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거.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얘가 이제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대표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 2, 3이 있어. 공역이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다고 칠게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거. 얘가 바로 항등함수. 그러니까 이제 뭐든 간에 그냥 넣은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항등함수가 되는 대표적인 예시에는 뭐가 있냐면 y는 x. 얘가 바로 대표적인 항등함수죠. x에다 1 넣으나 a 넣으나 넣은 값이 나오는 거. 때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 집중. 자, 만약에 fx가 x세제곱인데 여기에서 정의역이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어져도 얘는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y는 fx는 x세제곱인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나오지? f0도 0 나오고 f1도 1. 이런 관계. 얘가 바로 항등함수다. 이해됐니? 자, 항등함수까지 봤고요. 간단한 거. 우선 가장 간단한 거 두 개 먼저 봤다.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거 두 개를 볼 거야. 얘가 되게 중요하네. 세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x 정의역 1, 2, 3, y 1, 2, 3, 4 이렇게 있다고 볼게. 내가 1일 때 1 나오고 2일 때 3 나오고 3일 때 2가 나왔다고 칠게. 이렇게 생긴 함수 f와 그 다음에 g라는 함수 x에서 y를 가는 함수 얘는 1, 2, 3, 1, 2, 3, 4 똑같이 정의역이랑 공역이 주어졌는데 1일 때 1 나오고 2일 때 1 나오고 3일 때 2 나왔어. 자,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죠. 근데 얘는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1대1로 대응된 거. 얘가 바로 1대1 함수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y가 1일 때 x가 2개 대응됐지.
얘는 함수긴 하지만 1대1은 아닌 거야. 1대1 함수라는 것은 x가 3개 나오면 y값도 그러니까 치역도 딱 3개 나와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되는 거 이게 바로 1대1 함수다. 자, 1대1 함수는 정의를 기호로 쓸 줄 아셔야 돼요. 얘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x랑 x의 값이 1, 2, 3으로 달라지면 y 값도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 그죠? x에다 내가 1을 넣은 거랑 2를 넣은 거랑 다른 수 집어넣었을 때 y 값도 다른 수가 나와야 돼. 이게 1대1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x1과 x2가 다르면 일집중 이게 정의역의 원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면 이란 뜻이야. 그렇게 하면 두 개에 대응하는 이걸 대응하는 fx1, fx2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은 치역, 이거를 집어넣은 치역 그 치역도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를 기호로 쓴 거예요. 그리고 2면 좀 조그맣게 쓸게요. 칸이 좁다. 얘가 2면 이거 2다. 자,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를 기호로 쓴 건데 x가 다르면 y도 다르단데 이 명제의 대우는 뭐죠? 얘 대우는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지. 그죠? 같은 말이야 이거. 두 개. 이거 지금 필요 충분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 이 두 가지가 다 1대1 함수라는 의미야. 됐어? 자, 이제 1대1 함수는 특징이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정의역의 원소를 개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정의역의 원소. 그러면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됐음? 당연한 거죠? 정의역이 다르면 아니 미안해.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얘가 이제 1대1 함수인데 아직 1대1 함수에 대한 설명할 게 더 있어. 이따가 그래프 관계랑 이걸 좀 더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우선은 1대1 대응까지 먼저 알아보고 좀 더 자세히 나갈게. 1대1 함수. 네 번째. 자,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라는 것이 하나하나 대응되는 거라 그랬어?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1, 2, 3이 있고 공역의 원소가 1, 2, 3이 1, 2, 3, 4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것이 1대1 함수였지. 그죠? 그런데 1대1 대응은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1대1로 다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공역도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서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은 말 그대로 1대1 함수이기는 한데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정의역의 원소가 3개면 공역의 원소도 3개면서 치역의 원소까지도 3개여야 돼.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임과 동시에 뭐도 같아야 되냐면 정의역과 아니 이렇게 쓸게요.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된다. 즉 공역이 곧 치역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나도 안 된다. 자,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여기 있는 이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그래서 1대1 대응을 기호로 다시 써보면 아까처럼 x1, x2 다르면 fx1, fx2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죠. 여기에다가 같이 만족돼야 되는 게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 공역이랑 치역이 완전히 같다. 이게 이제 1대1 대응.
자, 우선은 의미적으로는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이런 함수를 설명을 했는데 이 함수들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우선은 그래프 모양으로 먼저 좀 볼게요. 235쪽에 예제 7번. 자,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첫 번째 얘부터 할게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y값 일정한 거. 리을 하나밖에 안 보이죠? 얘가 상수함수. 영절 집중하고 있니? 235쪽.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x에다가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돼. 대표적으로 니은 하나 보이죠? 1 넣으면 1 나오는 거. 2 넣으면 2 나올 거고 3 넣으면 3 나올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넣은 값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 없어요.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헷갈릴 텐데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x랑 y가 그러니까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달라야 되고 얘도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달라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라는 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자세히 볼게. 자, 여기서 봐봐. 아까 우리가 이 의미가 뭔지를 그래프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이면 이거다. 이 말뜻을 여러 가지 그래프로 볼 건데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그럼 얘는 이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임의의 x값이 두 개가 다른 게 있으면 y값이 다르겠죠. 얘가 fx1, fx2 이게 다르겠지?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얘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면은 얘는 x값이 다른데 y값이 일정해. 그럼 얘는 성립하지 않지.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함수가 함수의 값이 다 똑같이 일정해서 그렇거든. 하나 더 볼게요. 얘가 너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포물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가 x1인데 여기가 fx1이라고 칠게. 여기랑 똑같은 함수가 또 있지. 얘가 x2인데. 그치? 그럼 이거는 x1하고 x2가 다르지만 x1하고 x2가 똑같이 fx1하고 fx2가 똑같이 나오지.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거든?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즉 함수가 감소해요. x가 커질수록. 그러다 증가해. 그러면은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해버리면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 반드시 생기지. 그죠? 근데 첫 번째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든? 그럼 계속 증가하면 같아지는 부분이 절대 안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함수가 계속 감소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소해. 감소하면 같아지는 부분 절대 안 생겨. 근데 이렇게 감소했다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같아지는 게 생긴다고. 그래서 함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결국에는 1대1 함수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fx가 얘는 항상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감소함수일 때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이해해? 그러면은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y값이 똑같은 게 x가 여러 개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아까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 1대1 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이 그림 내에서 너희가 찾을 수 있는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이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를 고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이 중에 뭐 있어? 증가하는 거 니은 있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거 디귿 있죠?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하는 비읍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1대1 함수가 된다. 이해됐어? 됐나요? 자, 그런데 봐봐. 이제 여기서 또 어려워져. 아, 그럼 1대1 대응은 어떻게 구별하지? 자, 1대1 대응이라는 게 차이점이 이거였어. 1대1 함수는 얘만 만족하면 되는데 1대1 대응은 여기에다가 뭐까지 만족해야 되냐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거든? 자, 이제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라는 게 그럼 그래프상으로 당최 얘가 어떤 말이냐면 공역이랑 치역이. 자,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Y축, X축, 즉 X축에 있는 모든 X값이 정의역인 거고 Y축에 있는 모든 Y값이 공역이거든? 얘가 공역이고요. 얘가 정의역인 거야. 근데 너희가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특정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이 그래프가 가까이는 가는데 닿지는 않아. 만약에 이런 그래프야. 이렇게. 그럼 얘는 봐봐. 얘가 계속 증가는 해요. 얘가 되게 자세히 보면 엄청 가까이는 가는데 조금씩 미세하게 증가는 하거든. 근데 여기랑 닿지는 않아. 그 말은 x는 음수부터 양수까지 모든 실수가 다 나와. 근데 y 값은 여기가 만약에 k라고 놓으면 k값보다 작은 값들만 나오지 k보다 큰 값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공역은 수 전체인데 치역은 여기만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치역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은 다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대표적으로 얘는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랑 치역이 모두 다 같아야 돼서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해서 x도 모든 수, y도 모든 수가 다 대응돼야 돼. 이런 게 1대1 대응이에요. 문사!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x, y 모두 다 대응되는 게 니은하고 비읍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디귿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y가 양수인 부분이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이 달라서 디귿은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이해됐음? 응. 제발 듣길 바래.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되게 곤란해진다.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그래프상에서 몇 개만 좀 더 예시를 좀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앞으로도 역함수나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프를 많이 봐야 돼. 보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얘가 일찍 가고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되냐는데 증가하고 x 모든 수 다 나오고 y 모든 수 다 나오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맞음. 된가? 문서가 아니지. 영주야 앞에 봐야지. 자, 얘도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 그러다가 여긴 뚫려 있고 A, FA 이렇게 놓을게. 아니 얘를 B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이렇게 색칠해서 쭉 올라가. B, B랑 실은 다른. 자, 이거 1대1 대응 됩니까? 1대1 대응?
안 되죠. 왜? 이 부분에 치역이 없다.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1대1 대응은 안 돼. 1대1 함수는 됩니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x가 달라질 때 y가 달라지는지만 보면 되지? 달라지죠? 대응 안 되는 게 있어도 상관없음. 1대1 함수는.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고 1대1 대응은 안 된다. 요거 이해됨? 됐어?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중간에 함수가 이렇게 끊기는 부분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함수가 무조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 예제 9번에서 보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함수 관련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봅시다. 예제 8번부터 볼게요. 236쪽. 예제 8번. 자, 이것을 보시면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가 문제 조건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대응이야. 근데 정의역이랑 공역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요. 자, 우리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만족해야 되느냐? 1대1 함수이면서 그러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우선은 1대1 함수인지를 볼 건데 1대1 함수라는 말은 방금 전에 다시 말해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근데 지금 fx라는 함수를 볼게요. 얘는 증가하는 함수니 감소하는 함수니? 기울기가 양수인 걸로 봐서 증가하죠. 그죠? x가 계속 커지는 거, x가 커지면 y가 계속 커지는 거.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직선일 건데, 아니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일 건데 정역의 범위가 a부터 2까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a로 시작하고 여기가 2라면 치역은 마이너스 5에서 3까지. 그러니까 공역 자체가 치역이 돼야 돼. 공역 자체가 치역이 돼야 되니까 치역 자체는 마이너스 5에서 2까지.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즉 작은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와야 한다고. 왜냐하면 얘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얘는 FA가 마이너스 5라는 거고 FE는 2라는 거죠. 이거 FA가 마이너스 5, FE는 2. 이걸로 A랑 B가 구해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GX라는 애가 있다. 근데 걔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똑같은 문제라고 치고 GX라고 볼게.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은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면 정의역이 지금 A에서 2까지고 그 다음에 치역이 마이너스 5에서 3까지일 때 얘는 x에다가 큰 거 넣으면 y가 작은 게 나오고 x에다 작은 걸 넣으면 y가 큰 게 나와야 되지. 감소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x에다가 큰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넣었을 때 y 값이 오히려 작은 거 넣었을 때 큰 게 나오고 큰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나오는 거. 이런 관계. 그래서 얘가 이렇게 x자로 대응돼야 되는 거. 그래서 기울기 얘가 감소함수면 x자로 대응. 증가함수면 그냥 그대로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 거. 이거 되게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근데 어쨌든 너희가 증가함수다라고 감소함수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y가 원래는 공역이에요. 이게 공역인데 1대1 대응이니까 이게 치역이 돼서 얘를 치역으로 보는 거야. 그런 디테일한 개념 놓치지 않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이해가 됐으면 얘도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 8-12도 보면 봐봐. 이제 너희가 이런 함수도 많이 보거든? x에서 x로의 함수.
이게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f라는 게 정의역도 x, 공역도 x.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똑같은 범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x는 k 이상, 얘가 정의역인데 얘는 지금 공역이니까 표기를 x는 k 이상, y는 k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y로 쓸 뿐이야. 아무튼 얘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인데 얘 또한 기울기가 보니까 양수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직선이 기울기 양수면 직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할 건데 x가 정의역이 k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제일 시작하는 부분이 k로 시작할 거고 근데 x가 k 이상이면 치역도 x랑 똑같은 집합이니까 y도 k 이상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k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그냥 fk는 k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k 구하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너희가 얘를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속 이해를 하면서 푸셔야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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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러면은 그 옆에 237쪽으로 가볼게요. 237쪽으로 갈 건데 내가 보기에는 예제 9번보다 오히려 유제 14번을 좀 더 쉬워할 것 같아서 14번을 먼저 할게. 이를. 얘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게 좀 더 익숙할 거야. 유제 14번이야. 유제 14번. 자, fx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함수. 아까 분명히 함수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 1대1 대응은. 근데 1대1 대응은 함수가 끊어지면 안 돼요. 중간에. 안 그러면 아까 요 예시처럼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치역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1대1 대응이 안 돼. 그래서 함수가 이것처럼 관계식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숫자 있죠. 연결고리 1, 그 다음에 3. 얘가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이 일치해야 되고 여기다 3 넣었을 때랑 여기다 3 넣었을 때 값이 일치해야지 안 끊어지는 거야. 됐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함수식이 두 종류로 나오면서 1대1 대응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만약에 위에 있는 함수를 그냥 gx라고 생각하고 밑에 거 그냥 hx라고 쓸게요. 표기상. 그러면은 g1과 h1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3이랑 h3이 같아야 돼요. 이걸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값이 이때 값이 연결돼야 돼. 최소한. 그래서 항상 얘는 먼저 시작이에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붙으면. 자,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도 사실은 답이 나와. 얘는. 이것만 해도. 특별히 안 해도. 그러니까 G1이 H1이랑 같아야 되니까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고 밑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G3이 H3이랑 같아야 되니까 9는 3A 더하기 B. 두 개 연립하면 A, B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인데 1대1 대응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것처럼 절대값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절대값.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제 9번이에요. 절대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마치 얘가 식이 하나인 것 같지만 얘는 두 개를 의미하거든? 알지? 얘가 절대값이 나오면 이거를 x가 1 미만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나눠서 식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fx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붙어 나오니까 a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x는 1 이상일 때 이때는 이거 양수 그대로 나와서 정리하면 a 더하기 1x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는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 라는 것은 x에다 1을 여기다 넣은 값과 여기다 넣은 값이 일치하는 거. 그걸로 우선 첫 번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냥 A값이 A값이 범위군요. 범위. 다르게 해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똑같이 나오는구나. 여기다 1 집어넣나 여기다 1 집어넣나 그냥 똑같이 나오지. A가 안 구해지고요. 그죠? 위에다가 1 집어넣나 x에다 1 집어넣나 이 식이랑 이 식의 값이 좀 똑같죠? 어차피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면 적어내요. 우선은 지금 위에다가 1 넣었을 때랑 밑에다 1 넣었을 때랑 그러니까 위에 거를 gx 밑에 거를 hx라고 놨을 때 어차피 f1과 g를 뭐래니 G1하고 H1은 같은 게 보여지거든? 1 집어넣으면 둘 다 뭐가 나오냐면 A 더하기 2가 나와. 그죠? 함수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얘는 이미 같아. 그럼 이 그래프는 끊어지는 건 아니야. 끊기는 그래프는 아니야. 근데 봐. 끊기는 거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얘가 두 번째 조건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감소하는 함수여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증가하는 함수일 수 있고 감소하는 함수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가는 거예요. 첫 번째 증가하는 함수일 때. 자,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과 이것의 기울기가 둘 다 양수여야 돼. 맞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러니까 첫 번째 증가하는 거려면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1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죠. 둘 다.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엔 A는 1보다 크다가 되겠지. 두 번째, 얘가 감소하는 함수일 수 있죠. 감소하는 함수면 얘 기울기가 음수거나 얘도 기울기 음수고 얘도 기울기 음수여야 돼. 그러면은 두 번째 감소하는 거면 A는 위에 거 1보다 작다고 밑에 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니까 답은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죠. A가 1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됐음? 자, 그럼 이제 뒤에 10번 가볼게요. 10번, 11번 두 문제 풀면 이제 끝난다. 238쪽, 이제 10번. 자, 얘는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 10번에 1. 함수 fx에서 fx는 항등함수래. 자, 항등함수가 뭐냐면 얘는 넣은 게 나오는 함수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 a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a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항등함수고요. 근데 얘가 항등함수인데 그럼 F5는 당연히 항등함수니까 5 나오겠지. 넣은 게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 F5는 5라고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항등함수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gx는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x의 값에 상관없이 y가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상수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gx. 그러니까 모든 x랑 상관없이 y가 마이너스 2인 거. 그러니까 g 마이너스 3도 그냥 마이너스 2로 일정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2번도 보면 x는 x로의 상수함수다. 상수함수라는 것은 이 모든 값이 다 똑같은 값을 일정한데 얘가 3이라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3인 거지. 그죠? 상수함수는 x값에 상관없이 모든 값이 다 함수값이 일정한 거니까 얘가 3. 그럼 3이 50개 있으니까 150 나오겠네요.
괜춘? 자, 그러면 239쪽 마지막 발전 예제 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에서는 이제 너희가 경우의 수 잘하면 되거든? 집합 정의역, 공역. 그리고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총 몇 종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F5는 8이고요. 조건은 원소 임의의 것 두 개에 대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크면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크게 나와야 된다의 뜻이야.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너희가 뭐 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함수 관계를 완성해 보면 돼. 자, 볼게요. 자, 이 문제랑 상관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역의 원소가 1, 2, 3이 있어. 공역의 원소가 1, 2, 3, 4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나는 x에서 y로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모두 몇 개냐고 질문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함수고 혹은 이런 것도 하나의 함수고 이런 게 총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세?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걸 함수의 개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건데 함수의 개수. 볼게요. 얘가 첫 번째 원소 1이라는 게 여기 있는 공역 1, 2, 3, 4 중에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들이 결국에는 얘는 4개 중에 하나니까 4가지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수를 구할 때 얘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4가지예요. 그럼 이제 2, 정의역에 있는 2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도 4가지예요. 왜냐 함수라는 건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만 나오면 돼서 똑같은 거 대응돼도 돼. 그죠? 이거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얘도 3도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4가지인 거야. 근데 함수라는 것은 이 중에 어떤 하나도 화살표가 대응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4가지,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서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니까 64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를 공식화 한다면 정의역의 원소가 3개인데 공역의 원소가 4개니까 경우의 수가 다 4개씩 나오죠? 그래서 4개씩 3제곱. 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게 정의역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외우지 마. 그냥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 많지 않아. 조건을 계속 항상 달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보면 돼.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질문. 그럼 이걸 만족하는 상수함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상수함수. 상수함수면 여기 있는 1, 2, 3이 다 똑같은 수에 대응돼야 되거든? 그러면 모조리 다 1일 때 영재 앞에 봐야지. 모조리 다 2일 때 모조리 다 3일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총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결국에 뭐다? 이것은 공역의 원소 개수랑 같은 거지. 자, 만약에 이번엔 항등함수 개수를 물어본다. 항등함수는 총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항등함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고 2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고요. 3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얘는 방법이 없어. 한 개야.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대응된 y값이 대응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 1, 2, 3, 4 공용 원소 4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응이 돼. 그럼 1이라는 수는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야. 그럼 2라는 수는 만약에 1이 여기에 대응됐어.
그러면은 2는 얘를 빼고 나머지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가지수가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럼 3은 두 가지가 되겠지. 따라서 1대1 함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개.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 지금 이거를 굉장히 유식해 보이게 공식으로 정리한 게 사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너희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느냐 모르겠어서 지금 방법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반영해서 이제 예제 11번을 이제 접근할 건데 예제 11번은 그런 건데 어쨌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야. 근데 F5는 8이래요. 그럼 얘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표시해볼게. 1, 3, 5, 7, 9. 그 다음에 2, 4, 6, 8, 10, 12, 14. 얘가 X, 얘가 Y야. 자, 그랬을 때 지금 F5는 8이라고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봐봐. 이거면 이거다. 내가 5보다 더 큰 수를 집어넣을 때는 얘보다 더 큰 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중에 대응돼야 되고 얘는 여기 중에 대응돼야 돼. 이름? 그러면 봐봐. 결국 이제 경우의 수 따질 거야. 1. 자, 정의역 1은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둘, 셋, 3개. 그럼 이제 3은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3은 만약에 여기에서 1이 이렇게 대응이 됐어. 1이 이렇게 대응이 됐으면은 3은 얘네 둘 중에 대응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봐봐. 1이 이렇게 대응됐어? 그럼 3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그럼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못 구하고요. 일일이 노가다 띄어야 돼요. 미안해. 일일이 노가다 띄어야 돼요. 자, 1이 2일 때. 그럼 1이 2일 때 1이 2에 대응이 되면 3이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는 두 가지야. 이렇게. 그러면은 밑에 것도 요거 7이 또 10에 대응될 때, 12에 대응될 때, 14에 대응될 때 이렇게 나눠서 해봐야 되는데 7은 10이랑 12밖에 대응이 안 돼. 왜냐하면 9가 뭔가는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정해. 1이 2에 대응되고 7이 10에 대응될 때 이렇게 픽스해 놓고 제일 작은 게 이렇게 대응될 때 몇 가지인지 구해서 곱하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두 가지, 7이 이걸로 픽스야? 그럼 얘도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게 전체 네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제 1이 2에 대응되는데 7이 12에 대응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고정시켜놓고 얘를 이제 바꿔. 그럼 얘는 두 가지, 이것은 한 가지지. 위에는 두 개, 밑에는 한 가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이렇게 노가다를 띄더라도 조금 전문적으로 너무 힘들게 뛰면 일일이 뛰면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 1이 2에 대응될 때는 다 했어. 왜냐면 7은 10이나 12밖에 안 돼. 그죠? 그러니까 1이 2에 대응된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넘어가. 그럼 이제 1이 어디에 대응되냐면 4에 대응될 때. 그럼 1이 4에 대응되면 또 7이 10에 대응되거나 혹은 1이 4에 대응되는데 7이 12에 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1이 4에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3은 6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7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한 가지 밑에서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곱하는 거예요. 곱해서 두 가지야.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얘가 1이 4고 7이 10이야. 얘가 4고 7이 10이야. 그럼 얘는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아 빡세. 진짜. 왜 이런 노가다 문제 냈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더하시면 전체 9가지 나오는 거죠. 너희가 푸는 건 노가다 없을 거다. 없네요. 다행이야. 오! 아까 이 예시 내가 위에 있는 거 의도치 않았지만 유제 8-17이다 이게. 그죠? 똑같네.
자, 그럼 이제 유제 18번까지 좀 풀어봅시다.